저희는 정말 다른 사업들보다 행운이, 첫 번째 행운이었던 거는 바로 부지 문제거든요. 저희가 원래 축구장이 있던 부지가 축구장 이전하면서 공터가 남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면 소재지의 중심이에요. 3분 걸어서 농협, 또 축협, 새마을금고, 마트, 그리고 면사무소가 정말 도보로 5분, 7분 안에 다 할 수 있는 이 면 소재지의 황금 땅이죠. 그 땅에 지어졌고요.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 한번 오시면 더 놀라겠지만 사진으로 보여 그 땅 위에 센터를 짓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2018년 12월 달 준공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 해제면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당초 우리 사업은 사업명이 해제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를 위한 사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가로수 정비나 아니면 간판이나 그런 식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당초는 신정리 양메리 이쪽만 가지고 1,400명만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해제면에는 무려 54개 마을이 있어요.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왜 신정리 양메리 면 소재지 주민을 대상으로만 하냐. 해제면에 그 외 마을이 49개, 50개가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주민을 위한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비를 센터에 다 투입을 합니다. 저희 면이요, 무안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강사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무안군에서 제일 멀기 때문에 안 오시려고 그래요. 거리상으로 10분 차이, 5분 차이도 강사님들은 목포나 아니면 무안 남학이라고 새로 생긴 데서 넘어오면 10분 차이도 엄청 버거워하시거든요. 그럴 정도로 먼 곳이기 때문에 근데 엄마들의 그 아이들의 학구열은 다른 면에 못지 않아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이 센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우리 해제면은 그 센터 준공하기 1년 전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저도 센터가 짓고 있을 때 그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 방과 후에 어디를 막 가더라고요. 너희들 어디 가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희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어요. 그 말이 정말 마음속에 많이 남아서 내가 센터가 완공되고 나면 어찌됐건 요만한 공간이라도 아이들이 위한 놀 공간, 공부할 공간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많이 녹아내려져 있다. 전에 제가 만약에 아동센터나 그런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일을 안 했으면 그런 욕심이 전혀 없었겠죠. 그냥 센터는 헬스장만 잘 운영되고 운영비만 잘 들어오면 되는 대로만 알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욕심이 생겨서 다른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저희는 2014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설계가 들어갔고 또 두 번째 행운이 뭐냐면 2018년 12월 달에 준공을 하기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 다른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그 땅 때문에도 좀 연기되고 저희는 무려 6개월이나 먼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그게 좋은 점이 뭐였을까요? 사용 승인 받기 전에 건설업체가 빠지기 전에 일단 돌려보고 하자 보수를 소장을 놓고 바로바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2018년 12월 준공인데 10월 달에 사용 승인을 먼저 받거든요. 헬스장을 먼저 오픈을 하겠다. 왜냐하면 2달 동안 운영을 해보고 또 문제되는 것들이랑 그렇게 하는데 이 10월 달에 오픈한 것도 제가 사연을 말씀드리면 센터나 어떤 건물이나 가장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게 뭔가요? 인건비만한 건 없죠. 한 사람당 한 달에 200만 원이면 1년에 얼마가 쓰게 됐나요? 냉난방비는 많이 써도 100만 원 이상은 안 나갈걸요? 웬만한 건물 큰 거 아니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급여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운영위원님들이. 그래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했을 때 만으로 40살까지 청년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제가 나이가 40살이 훨씬 덜 됐으니까 저도 청년 일자리로 고용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됐겠죠. 그리고 저희는 2층이 헬스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헬스장에 트레이너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8월 달에 청년 일자리 신청을 받는다 했을 때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2명을 배정을 받게 되고요. 그 당시 청년 일자리를 배정받고 면접받고 교육받고 끝나는 시기가 딱 10월 둘째 주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 승인을 받고 헬스장 오픈식을 10월 12일 토요일 날 했어요. 11일 날 교육이 제가 끝나자마자. 그래서 오픈과 동시에 급여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들었죠. 저희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하나라도 사업비로 다 하고 사업비가 끝나고 추가적인 사항을 덜 할 수 있게 다 계획을 하고 급여까지도 지원받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오픈만 하면 이렇게 들어오겠지라고 마인드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만에 스톱이 됐어요. 왜냐하면
급여를 줄 돈이 안 생겼어요. 첫 번째로 제가 엊그제 강의 가서 했던 말이 운영위원들이 한 명도 회원으로 가입 안 하셨어요. 저희는 운영위원 중에 11분 중에 7분이 지금 등록을 하셨어요. 4분은 이제 고령도 있고 하시니까 못 하신 것도 있는데 참여를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주민들은 더 잘 보여요. 헬스장에 당신들이 운동을 하러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주민들이 더 잘 본다고요. 너희도 관심 없는데 내가 왜 그 사업을 도와줘야 돼? 그런 마인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제대로 잘 된 곳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살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에요.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운영을 하고 우리가 한 번도 손 안 벌리고 우리가 이렇게 돌리고 나면 1, 2년 지나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뭐 센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고 하면 운영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겠냐. 미리 손 벌리지 말자. 최대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운영을 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급여 지원부터 우리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리고 2019년 2월 달에 자립적 운영을 시작하는데요. 왜 2018년 6월 달에 너희 지어졌는데 2019년 2월 달까지 너희 뭐 했니? 라고 하시면 저희가 당초 조합원이 56명이었습니다. 법인을 설립을 하고 이제 사업자를 내야 되거든요. 모든 사업은 아시다시피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가 있는 사업들을 주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운영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준공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이런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 회원들한테 회의를 하자고 보내면요. 가반수가 안 모여요. 가반수도 안 모이고 그리고 가반수에서 또 반대하는 분들이 가반수가 넘어가면 한 건의 안건을 넘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두세 번의 연락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끝까지 법인에 남으시렵니까? 아니면 회원으로 남겠습니까? 그걸 정리하는 게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19년 2월 달까지 그 전에 운영 보고를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3달에 걸쳐서 제가 계속 우편물을 등기 우편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다 일일이 전화를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게 1년이 걸렸고 2019년 2월 달에 또박해제라는 영농용어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영농용어조합법인을 만든 거는 딱 하나예요. 저희가 도리포라는 곳에서 김이 유명하고요. 또 숭어도 유명하고 감태도 유명하고 근데 청정갯벌이고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웰빙 식품으로 좀 인정받고 그 향토 특산물을 저희가 대신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박해제 법인이라는 이름명을 가지고 홍보를 해드리고 그리고 영농은 물론 무항 고구마, 양파, 뭐 쌀도 있고요. 뭐 고춧가루, 양파즙 등을 팔려고 우리가 파는 게 아니라 가공은 이제 이게 농민들이 하시겠죠. 근데 판매를 해주기 위해서 영농용어조합법인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겨울부터 조금씩 그 부분도 좀 신경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센터 안에서 홍보관을 만들어서 특산물을 놔두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또 다른 사업으로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때부터 해서 아라이제 마을 학교라는 곳과 성인문예교실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내년 초나 매년 말쯤에 내년 공모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공모를 할 수 있는 거 센터가 오픈되고 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성공 비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동아리들을 조성을 해 놓으시잖아요. 그 각 동아리들을 고유번호증을 받게 해서 동아리마다 동아리 사업을 받아도 되잖아요. 그 센터 안에서. 그래서 그 동아리들이 강의비가 만약에 부담이 되시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대신 저희 같은 공간이 엄청 넓기 때문에 그런 동아리들이 사업 받아오시면 얼마든지 공간을 제가 내드리겠다라고 해서 제가 아라이제 마을학교를 그 학부모님들을 모셔놓고 빗솔교육공동체라는 그런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신청을 했거든요. 왜냐? 또박해제 영농용어조합법인을 받아버리면 법인에서 공모하지 않은 사업들은 이 안에 못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인식도 생길 것이고요. 제가 만약 또박이로 했으면 또박이 법인에서 공모하지 못한 사업들은 주민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을 사용하기가 미안해질 거고 이용료 같은 걸 요청하게 될 거다. 근데 빗솔교육공동체 나는 그걸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처음부터 아예 이용료를 없애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솔직히 처음 1년간은 엄마들한테 어쩔 수 없이 학습방을 운영하면서 회비를 5만 원씩 받았어요. 왜냐하면 1년간 운영에 대해서 어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운영위원들께서 이용료 10만 원도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게 있었거든요. 나중에 2년 있다가 헬스장이 잘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좀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엄마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5만 원을 받는데 간식비 포함해서. 그랬고 성인문예교실은 그냥 어머니들 대상으로 한 그런 한글 교실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원래 이 부분이 제가 아쉬운 부분이에요. 학습 동아리는 그 엄마들 그대로 해서 빗솔교육 공동체 엄마들 대상으로 동아리 사업을 받았어요. 무안군 자치행정과 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도청에서 제가
9월 달에 공모를 했는데 됐어요. 9월 이전에 공모를 해서 이게 1,0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저희 같이 건물이 있는 센터들이 교육 문화적인 시설로 계속되기 위해서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더니 결국은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주신다고는 했는데 확답이 안 되고, 제가 저거를 받았을 때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 엄마들 위한 프로그램,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을 다 해놓고 강사님들 다 만들어 놨는데 처음이었어요. 안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40억 정도 하드웨어적인 거 들어갔고, 여기 역량 강화 사업비 10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정말 아쉬웠던 게 4년차 되면 컨설팅하고 안녕을 해요. 이제 5년 사업 중에 4년차. 근데 제가 3년차 거의 끝 무렵에 사무장을 들어갔잖아요. 컨설팅 회사 잘하고 못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지역하고 가까운 데 하세요. 저희는 세종시였어요. 그럼 그분들이 해제까지 내려오려면 새벽에 출발하셔야 된대요. 잘 오고 싶으시겠어요? 같이 부대껴 봐야 하잖아요. 자주 와봐야 되잖아요.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주위를 둘러봐야 되잖아요. 담양이 뭐 대나무 유명하죠. 대나무 사업만 계속 아이템 갖다 주면 성공해요?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면끼리 경쟁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맞는 아이템들을 갖다 주라 해서 제가 마지막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들을 뽑아오세요. 이렇게 6개를 뽑았는데요. 다 남 지역에서 성공한 것들. 근데 우리랑 하나도 안 맞죠. 우리는 바닷가가 있는데 바닷가 특산물을 우리 주민들이 사냐고요. 외부에 팔아야 되지. 그렇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준공식 때는 무한 컨설팅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컨설팅 사장님하고는 대표님하고 연락을 합니다. 그게 사람 간의 관계예요. 사업적인 파트너인과 동시에 마음을 열고 정을 주고, 그러면 우리 센터에 관심이 가져가지고 자기네들이 다른 사업지구에 만약에 강의 갈 일이 있다, 견학 갈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업에서 브랜드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대표님을 연락시켜줘. 왜냐하면 너무나 대화가 잘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이 지역 역량 강화 사업비는 제가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이거를 잘 이용했으면 좀 더 나은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주민 다목적 센터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902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1층은 강당하고 북카페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 다목적 센터의 모습입니다. 헬스장 회원이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코로나 처음에 다른 곳이 다 휴관할 때는 저희가 300명까지 늘었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가 계속 몇 주 되고 나니까 5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230명이고 특히 230명이 다 나오면 좋은데 230명 중에 한 100명만 매일 나오시고 130명은 3일에 한 번씩 나오시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저희가 지금 러닝이 10대 있어요. 이것들은 다 선수촌에 들어간 걸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에 제가 견학을 가서 보니까 중국산들이 훨씬 싸요. 우리가 만약에 1억 얼마를 헬스기구에 들였다 하면 5천만 원 정도면 똑같이 드릴 수 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1년에 3번 정도는 크나큰 AS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장비 가는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운영비를 먼저 쓸 수 없었던 게 그렇게 되면 1년에 AS비만 2천만 원 정도 들겠다. 1,000만 원 이상 들겠다. 그러면 그 돈들을 헬스장이 잘 됐을 때 좀 모아놨다가 그 비용을 써야겠다 했는데 지금은 저희 AS비가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2년에서. 지금 올해 좀 많이 했어요. 150만 원 들었어요. 왜냐? 기구를 처음부터 좋은 걸 놓으면 이 사업을 진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해.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비용은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플러스예요. 그리고 이 기구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요. 지금 100명이 어떤 분들이냐면 내일 태풍이 와도 운동 나오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느끼기에 기구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 전에 다녔던 헬스장이랑 이 기구랑.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 헬스장 회원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저희 해제면에 목욕탕에 있다가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다시 짓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아침마다 어르신들은 따뜻한 물에 새벽에 샤워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또 낙인분들도 있잖아요. 어르신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목욕탕 가서 또 만나고 해. 거기서 웃고. 근데 그 재미잖아요. 사람 사는 게. 그분들이 나이가 꼭 많아서 농사와 상관없으니까 농봉기관, 농암기관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한 30-40명 돼요. 고정회원 100명 중에.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샤워만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러닝을 뛰고 스태퍼를 하고 하는데요. 제가 엊그제 안 그래도 인터뷰를 따면서 그 말을 들었거든요. 80살 먹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인터뷰를 따는데 할머니 어쩌다가 이렇게 헬스장 다니요?
전남대 병원 갔는데 수술해도 암시랑도 안 하게 죽을 때까지 대충 살아가대. 근데 계단도 4발로 걸어왔어. 근데 나 여기 다니고 나서 지금 2발로 걸어와. 그러니까 다니고 싶겠는가 안 사니까. 그 본인들도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동네 사랑방처럼 몇 시 가면 맨날 내 친구가 와. 왔는가? 밥 먹으러 가세. 그런 모임들이 아침 모임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고정 회원들이 이 회원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 공연장에 종면 시설도 있어가지고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는 색스폰 공연도 하셨어요. 좀 재능 기부 색스폰 동아리가 있으신데 그래서 밤에 조명 켜놓고 가을밤에 10월의 마지막 밤은 아니어도 그 말쯤에 했었고요. 이 어린이 놀이터 작년 여름에 저희 엄마들이 정말 부지런하세요. 직장을 다니시거나 농사를 하시거나 그래서 6시 반 정도 되면 엄마들 퇴근을 하시면서 여기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이곳에서 이제 쬐끄만 애들이 놀잖아요. 바로 정자가 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캠프 엊그제도 일요일날 여기다 텐트 치시고요. 여기서 애들 놀고 여기서 엄마들 그냥 닭 시켜 드시고 뭐 애들 먹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실까요? 여기 엄청 넓죠? 주니어 킥보드 대회 해보러요. 딱 끝나면 코로나 지금 심각하기 전에는 5, 6세 친구들이 킥보드 타고 한 바퀴 돌아요. 자전거 타고 놀고 저기 농구대 보이시죠? 중학교에서 버린다는 농구대 제가 갖고 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농구대 하려고 했는데 원래 코로나가 안 했으면 저희는 여기를 막으려고 했어요. 주차 공간 여기가 충분하니까. 그래서 6시까지는 막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헬스장 회원들은 6시 반, 7시에 오시니까 애들이 차 때문에 킥보드 타기 불편하잖아요. 아예 플레이존으로 막아놓고 6시 반 이후에 열어놓고 애들이 그때쯤 집에 가니까 여기서 한껏 뛰노라고. 사무장님 여기다가 자전거 라인을 그리세요. 자전거 면허시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을 넘으면 띠띠 소리가 난대요. 그럼 애들이 자전거를 재밌게 탄대요. 퀵보드를 재밌게 탄대요. 그리고 동그라미도 그려주시고요. 애들 여기 위험하니까 여기 보도블록이 엄청 넓어요. 좀 이따 사진도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저는 그 계획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초에 애들을 위한 공간 아동센터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학습할 공간, 놀 공간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른들 위한 공간을 여기 2층 헬스장을 줬으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1층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운영위원님들하고 저랑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긴 해요. 주요 시설물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마을 학교를 하니까 마을 학교 중에서 그 스포츠 클럽을 하실 그 학교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런 거 있으면 손 들어버려요. 저요. 해제요. 원래 화요일 날 저희 해제 축구회가 축구를 차는 날이었어요. 근데 강사님들하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화요일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축구회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이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정말 좋은 건데 강사 일정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겠냐 그랬더니 월요일 금요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5월 달에 노인대학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했는데요. 한 150명이 앉으셨어요. 이 의자는요. 저희 사업비로 혹시 해제 면민의 날 같은 거 할 때 야외 의자를 500개를 사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강당을 이용해서 천주교 해제 성당 그리고 물론 저희 주요 프로그램이죠. 헬스장 그리고 기후회 프로그램 이 기후회도 바둑교실 의자와 그 바둑판, 바둑알 다 저희 사업비로 대신 기후에 상주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바둑 프로그램을 우리 운영위원회는 아니면 마을학교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본인들은 그 공간을 일부를 우리한테 무조건 내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공간을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보도블록이 어떻게 넘냐. 작년 8월 7일 날 물놀이 슬라이드를 빌렸죠. 해제 어린이집에 연계해가지고 하루 동안 놀게 해줬어요. 이렇게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해제 어린이집 재롱잔치 저희 2년 연속 했고요. 이건 아라이제 마을학교 프로그램 중에 푸드테라피 프로그램입니다. 음식을 가지고 자기를 꾸며요. 자기를 꾸며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교수님께서 귤을 주제로 너를 표현해봐라 라고 해서 그 사진을 찍어서 레포트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때 프랑이라고 그 오렌지만한 쿠키가 있었어요. 그 쿠키를 3개를 올려놓고 그 뒤에 귤을 껍질을 까서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만. 제가 아직 근데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냥 무의식으로 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에 엄마 아빠 저 세 명이 살았었거든요. 3명은 너희 부모님과 너다. 근데 그 중에 1명을 가렸네. 너를 가리는 것. 너는 아직까지 세상에 나오기 싫구나.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울었거든요. 그때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활동을 1, 2년 동안 안 하다가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때
그래갖고 막 그 옆에 내가 나름 나는 데코한다고 원두가를 뿌렸는데 아직 너의 주변은 너무 혼란스럽다고 표현. 그게 감동이 남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끝나면 사람들이 언제 제일 친해져요? 그렇죠. 푸드 테라피 하고 나면 조금 남은 재료 넣어갖고 너나 먹고, 그러면서 먹으면서 니 그랬을 때 그랬냐, 눈물 날만 하다. 또 그래서 그때 대학원 동기들하고 지금 친하거든요. 그래서 푸드 테라피를 내가 그 친구를 불렀어요. 강사를 해주라. 근데 처음에는요, 정말 초코 과자, 뭐 과자 있으니까 애들이 맛있으니까 지들이 다 옮겨가요. 근데 마지막 시간 딱 되니까요, 어떤 줄 아세요? 선생님, 이 과자가 너무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들이 이런 말 할 때 그렇게 하고 나서 갈면서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엄마들이 고맙습니다. 선생님, 왜냐면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하는 그때 막 활동한 거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말 한마디에 또 다른 사업을 받아오고 싶고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애들한테 주고 싶고 하는 거죠. 그 열정에. 애들이 너무 즐거워해. 20명이 넘게 와. 그래서 앉아갖고 제잘제잘거려, 강당에서. 나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이거 얼마나, 이 사진은요, 제가 아직까지 너무 사랑하는 사진입니다. 이 친구 이제 6학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센터가 그래도 반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와서 웃을 수 있는 곳. 제가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능력자가 아니라서 막 마을학교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우리 해제에는 한 번도 안 들어왔던 것들이 있다면 부탁할 수 있겠죠. 무한교육 희망연대라고요. 저희 마을학교랑 좀 비슷한 성격의 그런 건데, 이렇게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그림책 미술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생소하기도 했고, 그래서 무한교육 희망연대면 무한 애들만 가지고 데리고 교육해야 쓰겠어? 해제도 무한군인데? 라고 말해서 그 사업과 전래놀이 사업을 받아왔고요. 이건 작년 사진이거든요. 이게 이제 해제 어린이집 연계해서 했고, 올해도 또 그림책 미술놀이랑 전래놀이는 6회 해가지고 진행했고요. 저번 주 토요일 날 무한교육 희망연대가 원래대로 하면 다른 지역에 막 예전에 뭐 판문점인가 그쪽도 막 가시고 애들 데리고 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무한 군내 역사 문화 기행을 하실 수 있게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셔서 해제 애들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무한 다른 지역을 잘 못 갔더라고요. 그래서 몽탄의 밀리터리 테마파크라고 약간 체험할 수도 있고 옛날 비행기 같은 거 전시해 놓고 하는 것도 있고 유격 훈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어서 거기를 데리고 갔고, 또 일로에 못난이 미술관이라고 거기 가서 이제 체험도 하고 에코백 만들기도 했는데 남자애들 10명이 갔어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에코백 만들 때. 근데요, 세상 조용해요. 그렇게 집중을 해요. 색깔을. 그리고 정말 너무 좋아해서 자주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성인문예교실입니다. 이거는 2019년 3월에 첫 계약을 했는데요. 작년 11월에 21명이 수료증을 받으셨고 28명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2월 달에 한 번 휴 쉬고 8월 달까지 한 번도 못 했다가 8월 마지막 주에 엄마들이 오셔가지고 강당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메 선상 반년이 지나고 그렇네. 나는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 6개월이 반년. 그게 엄청난 기간이구나. 반년 얼마나 나오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쉬었다가 10월 달에 오셨을 때는 15명이 나오셨어요. 마을학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학교가 있는데 왜 굳이 또 방과 후에 또 누가 애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 방과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와 우리는 함께 아이들을 보듬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걸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서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고 나니까 민원이요. 2019년 4월 달쯤에 마을학교 하고 2달, 엄마들 교실하고 나서 2달 되니까 민원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엄마가 좋다 하더라. 거기 가니까 애들이 재밌다 하더라. 자꾸 그 시간만 기다려진다 하더라. 그랬으니까 소문이 났겠죠. 저는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작년에 주요 프로그램들이에요. 푸드테라피 운영횟수 10명이었고 한 번에 14명씩 하니까 140명, 주당 평균 14명 정도가 애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서해 다도는 7번 해서 10명씩 어린이집 애들 했고, 이렇게 쭉 빼보니까 주당 평균 어찌됐건 우리 프로그램에 왔다 갔다 한 친구들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친구들이 144명이에요. 엄마들까지 해서 144명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계산이 좀 잘못됐더라고요. 헬스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200명이 오셨고 주 6회를 했어요. 그러면 몇 명인가요?
한 주당 1200명이죠. 1200명. 그러면 한 주당 1344명 정도가 저희 센터의 1, 2층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는 거겠죠. 그럼 저는 이 숫자를 계산을 처음 안 했다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찌됐건 왔다 갔구나라고 생각했고요. 타지역 선진이 견학은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별로 안 그랬다가 그리고 9월, 10월 달에는 11월, 12월 달에는 제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3건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400명 정도가 왔다 가셨고요. 그리고 해시장도 보시면 해제 지역 주민이 80%고요. 금강의 현경지도, 그러니까 신안군, 그리고 영광군까지 하면 20% 정도가 타 지역에서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령별도 보시면 시골이라서 되게 고령대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나름 10대, 20대들, 그러니까 무안읍에서 고등학교를 등하교하는 친구들도 많이 다니고, 또 대학생들도 계속 다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학교를 잘 못 가서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었고, 올해는 지금 6월 30일까지 1,400만 원 정도 수입이 났는데요. 이게 제가 이 부분만 설명해 드려요. 이게 바로 급여 지원이 바로 마을로 지원 받은 거거든요. 급여 지원들이 이게 지금은 3명이 됐어요. 작년 10월부터는 3명이 청년 일자리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갑자기 공란이 됐죠. 원래대로라면 농어촌공사 사업 때는 주민 참여 예산이 지원이 안 됐는데, 공공시설, 공공주민의 이득이 되는 어떤 공간에 대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운영비 중에, 근데 이게 제약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공공요금, 수도세, 전기세, 가스, 이런 뭐 통신비 그런 것만 되지 다른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대충 보니까 한 월별에서 해서 하여튼 3,4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그걸 신청 받았는데, 그래서 그게 세이브가 됐어요. 저희가 3개월 넘게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소득이 남고, 지금까지 그대로 좀 적자여서 이 소득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운영비에서 마이너스 안 되고 거의 가트 가고 있는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엊그제도 뭐 강의할 때 그랬던 게, 우리 지역에 맞는 공모 사업들은 있어 분명히. 그리고 이게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실패되는 건 없거든요. 운영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거에 맞는 것을 계속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사업을 또 알아가지고 준비를 해놨어. 올해 지원을 받아서. 자, 이제 보시면요. 지역 인구 현황은 우리가 많이 안 줄었다는 거에 좀 저긴 합니다. 다른 데처럼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그러지는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주민 만족도 삶의 현상을 어떻게 뽑았냐면, 저희가 연도 말에 농어촌공사에서 일부 주민들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설문지를 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일자리 창출 현황인데요. 2017년도에는 사무장 혼자 있었잖아요. 1명. 그리고 2018년도에는 청년 일자리 2명, 공공근로 2명, 해서 4명. 2019년도에는 7명이 됐는데요. 3명이 왜 늘었냐면, 성인 문예교실을 하니까 성인 문예교실 보조로 해서 3명을 주셨어요. 노인 일자리를 주셔서 7명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공공근로가 또 1명 늘었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또 한 분 또 늘었어요. 그래서 9명이 센터에서 어찌됐건 많건 적건 얼마씩 소득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공서비스 수혜 대상 현황 보면, 우리 바로 건너편에, 센터 건너편에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가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가 서비스나 요가 교육이나 아니면 코로나 예방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 센터 강당을 이용하셔서 하셨거든요. 너무 가깝고 하니까. 그리고 건강검진 같은 거, 뭐 차 같은 거 오거나 아니면 헌혈 홍보나 뭐 금연 홍보나 막 이런 홍보들 차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센터 강당이나 센터 주차장이나 그런 데 해가지고 사용도 하시고 해서 6,0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성공한 요인은 또박이 해제 영농용어조합법인 옆에 무안군청, 무안교육청, 농어촌공사, 보건소 보시면 아직까지도 하자 보수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화를 하면 그 업체들이 조금 안 와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렇게 차장님 통해서 하면 그래도 계속 그분들은 이제 하시니까 조금 더 빨라지긴 하고요. 그리고 한 번씩 오셔서 뭐 불편한 거 없는가, 뭐
하자고서 할 데 없는가 봐주시고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무안군청은 물론 저희 업무 제가 운영위원회 협약비에서 운영을 주셨고 그리고 뭐 지원해 주시는 것들 항상 문의해 주시고 이런 분도 있고 무안군청은 또 성인문예교실은 자치행정과 사업이고 그리고 또 빗솔 동아리도 공모 사업이 그 평생학습 동아리도 다 군청 사업이잖아요. 군청에서 공모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물론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이 방과 돌봄은 제게 아니고요. 제가 공부한 거 아니고 그리고 이건 청소년 교육 지원도 물론 해주시고 또 아라이즈 마을학교는 교육청 사업이고요. 아라이즈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선정됐는데 올해 선정 또 됐고 이 올해부터는 2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지속할 수 있고요. 무안군 보건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그래도 나름 어울려져서 센터가 아직까지 잘 운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사무자 워크숍도 하는데요. 요 근래는 제가 한 2달을 못 나갔고 이게 바로 코로나 예방교육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월 1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 특산물 가지고 여기 1층 북카페나 학습방 일부를 이용해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 욕심이 황토개벌레인 데서 1차 체험을 하면 2차 체험은 또 저희가 뭘 연계해서 하고 이런 식의 좀 시스템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좀 욕심이긴 하지만 그게 이 모든 관광 코스들이 연계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담양은 뭐 중록원도 있고 뭐 어디 다른 데 들릴 곳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런 코스화가 안 돼서 그냥 하루 묵고 가버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숙박업소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오래 머물수록 관광객들이 돈도 많이 쓰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연계해가지고 오래 머물다 가는 관광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는 거의 끝났고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통신 판매도 끝났기 때문에 특산품을 좀 같이 저희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브랜드로 팔 수 있는 걸 팔고 또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또 본인들이 원하시는 그 판매법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좀 판매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해제면 주민 다목적센터 2년간 거의 3년간 정도 운영됐던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